네, 피그마 영상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부터까지만 작업하시면 이제 끝이 나는데, 요거 기억나시나? 예전에 여기 보시면 이쪽에 UI 키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키트가 다 있었잖아요. 여기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갖고 오시면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여기에 가보시게 되면 올 심볼스 쪽에 가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제 하단에 들어가는 부분이 UI 키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컴포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다 컴포넌트로 되어 있죠. 이제 여기 표시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 컴포넌트 해서 찾을 건데 어딨니? 거기 찾아볼까요? 여기 보시면 그 컴포넌트가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이쪽에 얘도 아니고, 요거는 아이패드용이고, 그죠? 요런 거 찾는 거죠? 요거 탭바 같은 거 여기 있네요. 요건데 이런 모양 말고 여기 있다.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 탭바 요거.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조금 5개짜리는 이렇게 나오고 4개짜리, 3개짜리, 5개 이상은 탭바가 안 되나 봐요. 그죠? 그래서 요거 탭바를 복사하셔가지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우리 작업하고 있는 이쪽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쪽에다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그럼 탭바가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414로 좀 맞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왜 다 없어졌어?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 바뀌었는데 이쪽이 안에 지금 414로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라벨이 여기는 이름이 뭐가 될 거냐면 여기는 이름이 보관함이 될 겁니다. 보관함이 될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for you가 될 거고요. for you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이쪽이 좀 이렇게 늘어지면 되겠죠. 자동으로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이쪽은 둘러보기. 근데 여기는 아이콘을 우리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일러스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진 않아서 일러스트로 만드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미리 제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주면 제가 따로 요것만 컴포넌트만 있는 방만 만들어서 공유를 해 놓을게요. 공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기법에다가 공유를 아이콘만 따로 해 놓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갖고 가셔도 됩니다. 네, 갖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탭바를 만드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까지는 제가 일러스트로 다 일러스트로 만든 건데 그거까지는 하진 않을 건데 아직 디자인 영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탭바를 만들어서 얘를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이쪽에 가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작업하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딱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맞춰주시고 요 전체적인 틀 얘죠. 얘를 클릭해서 탭바가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맞춰줄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거는 이제 따로 제가 공유를 할 테니까 쉐어를 해서 공유하시면 이쪽에다가 캠 뷰 해주는 거하고 캠 에디트 해줄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건 따로 공유를 제가 해드릴게요. 공유를 할 거니까는 링크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포탈 완성한 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나와라. 안 나오니? 밑에는 안 나오네요. 그렇죠? 이쪽에서 잘못했군요. 얘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얘가 아니, 얘도 컴포넌트인데. 그럼 바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는 애플 뮤직 앱 프로타입을 다 만들게 된 겁니다.
재밌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는데, 이게 이제 실제 애플 뮤직 앱을 사용하신 분들은 이게 거의 비슷할 거예요. 물론 픽셀 약간 이런 거 다 제 맘대로 해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냥 대충 작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 작업해 주시면 되고, 이 세 번째 이미지를 좀 바꿔줘야겠네요. 여기 세 번째 이미지 좀 바꿔줄게요. 저기 하얀색이니까는 쟤를 조금 뭐야. 세 번째 이미지를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이쪽에 가신 다음에 이미지 불러오시면 되고요. 파일에 가서 이미지 불러오시면 되고, 세 번째는 좀 색깔이 있는 걸로, 이걸로 해서 여기다가 살짝 넣어줄 거고요. 그럼 티 나죠? 그렇게 작업해줘서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됐죠.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렸나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모바일 코딩을 할 거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요런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깔끔하잖아요. 요거를 같이 뽀뽀에다가 쓰시게 되면 요거를 뽀뽀에 쓰시고, 네, 아까 프로타입도 다 만들었기 때문에 프로타입도 쓰시게 되면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컴포넌트 방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어가서 이제 이쪽에다가 두 번째 이제 코딩이 또 끝나면 그때 또 와서 두 번째 서브 페이지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모바일 코딩을 완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반응 앵커이나 모바일 코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포트폴리오에 그런 작업들이 많이 있으셔야 돼요. 많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게 되면, 이거 한번 이제 익숙해지면 스케치랑 XD도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기 때문에 쓰기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완성이 된 건데, 요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 프로타입이 있고 코드가 있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코드가 나와 있어서 요거에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나서 보시면서 우리가 코딩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제플린을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플린도 이제 설치해 주시게 되면 이쪽에 플러그인에 가보시는 게 아니라 이쪽에 가볼까요? 네, 여기 인터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제플린이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제플린을 만약에 회원가입이나 뭔가 해 주셨다라고 하면 거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코딩 하면서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할 건데, 제플린을 깔아놓으신 분들은, 요거를 회원가입해서 깔아놓으신 분들은 이거를 사용해서 작업할 수 있는데, 인터그레이션에서 제플린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어디 가시냐면 그렇게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보는 데가 있는데 어딨냐,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요거를 보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어차피 우리 코딩하면서 또 볼 거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이게 피그마가 익숙한 편이 아니어서 요거는 제가 한번 만들어 놓은 거니까 공유를 한번 해드릴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미지를 뽑아서 익스포트 시키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코딩을 통해서 아마 작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코딩을 통해 작업하게 될 거고, 제플린이랑 같이 연동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작업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추가가 되면 여러분들 아이디가 여기 생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제 거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 볼 거고, 그러면은 그렇게 작업했으면 저기 내보내는 게 있을 건데, 익스포트 요거를 확인해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거 말고 이건 나중에 코딩하면서 확인할 거고요. 기억이 났다. 이쪽에 가서 인터그레이션에서 제플린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을 내보내게 할 거예요. 익스포트 시켜주시게 되면 여기서 이미지 말고 제플린을 선택하시고 익스포트 작업해 주시게 되면 제플린 페이지로 넘어가서 제플린을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거를 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열어가지고 제플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도 아마 지금 설치가 안 된 것 같긴 한데, 네, 여기 되어 있죠? 제플린 나와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설치를 업데이트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다음에 코딩할 때 같이 할 거니까 여기까지 끝났으면 요거까지 설치하시고 회원 가입하시는 것까지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작업하시게 되면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제플린은 크게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우리가 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 제목을 제가 피그마 제플린을 사용해서 모바일 웹사이트 만들기라고 해놨지만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뭐 없어도 충분히 만드는데 지장이 없어서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 회원가입이 안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제플린 연동해서 코딩으로 들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코딩에 들어갈 거고 됐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또 뭐 확인할 게 있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이쪽에 가서 또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탭바에 가보시게 되면 이쪽에 디자인으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폰 프로 맥스를 기준으로 작업했기 때문에 414가 되지만 저거보다 더 큰 해상도의 핸드폰도 있을 거고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을 겁니다.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늘리면 크게 이상은 없어요. 그죠? 이상은 없는데 어떤 이상이 있냐면 지금 하단에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같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죠? 이 늘어나는데 요거를 좀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고치시냐면 물론 우리가 딱 맞는 규격 하나만 정해서 거기에 작업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약간의 크기가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깨지지 않게 해주려면 저거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컴포넌트 원본에 가서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컨스트레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가서 스케일이라고 작업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센터 이렇게 작업해놓고 여기도 스케일 대신에 센터 여기도 스케일 대신에 센터 얘도 스케일 대신에 센터 얘도 스케일 대신에 센터라고 작업해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얘를 선택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율이 가운데로 딱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컨트레이 비율 같은 것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센터 얘도 다 센터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얘도 센터로 딱 작업해 주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똑같네요. 똑같죠? 그리고 이쪽도 얘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도 얘네들도 여기 돼 있죠. 얘들도 오른쪽에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았고 여기는 탑 탑이라고 붙여줄 거고 여기는 라이트라고 작업해 줄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작업해 놓고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시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살짝 화면의 크기가 바뀌었을 때 바뀌어야 되는데 얘는 바뀌는 게 여기가 컨셉이 여기 있죠. 그래서 얘도 레프트 해주고 이쪽은 센터 이렇게 여기도 센터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비율이 살짝 바뀌어도 이렇게 같이 바뀌겠네요.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경이 지금 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경을 만약에 지금 보시면 여기서 배경도 지금 같이 바뀌죠. 배경은 그냥 그대로 있고 싶으면 배경에다가는 이쪽에다가는 스케일 작업해 주시고 다시 선택한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지는 스케일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쪽에 가서 얘는 이쪽에 가서 이쪽에서는 안 바꿔지네요. 그러면 여기로 가서 이쪽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얘도 스케일이 되면 안 되죠. 얘는 레프트. 그 다음에 위아래는 그냥 센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다시 또 뮤직 박스로 확인해서 확인해 보시면 네,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이쪽 글씨도 바꾸셔야 되겠죠. 이쪽 글씨도 얘도 선택해서 얘는 기준점을 스케일로 하지 않고 레프트로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별건 없죠.
그래서 여기도 얘네들도 좌우로는 센터로 해주지 말고 스케일로 이렇게 둘 잠깐만요 하나 둘 하나 아이 저기요 선택이 왜 안됩니까 하나 저기요 여기 선택할게 하나 5개 선택해서 좌우로는 스케일로 이렇게 작업해주면 다시 전체 선택해서 늘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탭 1 선택해서 얘는 좌우로는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되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택해서 얘들은 좌우로는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작업해주면 될 거고 위에는 탑으로만 고정시켜주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작업해 보시면 아하 이게 뭐야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거는 위에는 탑을 요거를 센터로 해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시면 이게 최선인가 봐요. 이렇게 간격까지 전체를 벌어지고 싶은데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쪽에 영역을 지정되어 있는 얘한테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렇게 작업하겠습니다. 그 차이는 없으니까 아마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영역 지정해서 작업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저렇게 나오긴 하는데 저거는 할 수 있습니다. 저것도 나중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시게 되면 이쪽이 완성이 된 겁니다.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필요하지만은 나중에 요거를 또 하나 선택하셔서 여기다가 Alt 눌러서 이렇게 똑같이 작업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여기는 이름을 여기다가 프로토타입 type 타입이라고 설정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타입 선택하시면 이쪽에서 이런 거는 뭐 필요가 없는 거고 이쪽에 뮤직 요거 뮤직 박스 컴포넌트 이렇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뮤직 박스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뮤직 박스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안에 다 들어간 거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작업해 준 거고 아닙니다. 그냥 없던 걸로 할게요. 죄송해요.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우리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요거를 다음 시간에 요거를 우리가 코딩을 한번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줄게요. 그래서 저도 피그마는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만 작업해 주시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기획에서 작업이 되고 디자인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코딩 해주세요 라고 작업하시면 퍼블리셔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고 디자이너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번에 해보시면 도움이 되니까 여기 보시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피그마는 별거 없죠? 네,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코딩이 들어갈 거고 코딩이 다 끝나면 다시 또 피그마로 와서 다른 페이지나 다른 앱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트폴리오에 쓰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거 작업하게 될 거고 또 이제 나중에는 계획하고 있는 게 어도비 엑스드로 패럴럭스 사이트 만드는 거 그거 한번 작업할 거고요. 그런 게 이제 모든 게 다 완성이 되면 마지막에 포트폴리오가 핵심이겠죠. 그때는 이제 스크립트 위주로 자바스크립트 위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거의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여기도 마무리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기다가 공유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여기 가서 링크돼 있죠? 캔뷰로 카피 링크 해주신 다음에 이쪽에 가서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것도 같이 이렇게 링크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해주면 연동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지금 보면 피그마 앱을 이용해서 오픈을 하라고 뜨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이게 이제 피그마 앱이거든요. 피그마 앱이 똑같죠? 그렇게 해서 지금 확인해 보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웹스토리보이가 또 웹스토리보이 안으로 들어온 거죠. 네, 이렇게 작업이 된 겁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됐죠.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웹스토리보이라고 있죠. 그게 지금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면 여기 보이죠? 이게 저걸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좀 이상해요 라고 해줘서 이쪽에다가 해주시게 되면 이 부분 여기다가 이제 써주는 거죠.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시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또 뭐 남기는 거죠. 여러분들 와가지고 남겨주세요. 코멘트 잘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흔적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댓글도 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포토샵을 잘 안 쓰게 될 거예요. 포토샵은 이제 효과, 이펙트 줄 때 많이 쓰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뭐 쓰고 있는 기능 이거 말고도 더 많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와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고요. 같이 보면서 작업할 수 있고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멘트가 다 뜨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이상한 거나 제가 잘못된 거 있거나 안 되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이제 요번 기회에 요거를 써서 또 다음 사이트를 만들 거고 또 다른 사이트를 만들어서 아직은 저도 초보자이기 때문에 조금씩 더 익숙해지면서 작업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피그마 이쪽에 포토앱 만드는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